하도영은 파트 1에서 어른 섹시를 뽐내며 문동은에게 빠져드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죠. 그런 매력이 파트 2에서도 유지가 될까? 혹은 연진을 넘어서는 빌런이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도 했었는데요. 9화 18을 보고 그 걱정은 깨끗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도영에게 반하게 되는 순간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참고로 9화 10화 매우 재미있습니다. 문동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니요. 문동은의 방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이 마주칩니다. 박연진은 동은의 집 도어락을 부수고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갑니다. 담배를 피우고 담뱃재를 털고 불이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방바닥에 버리고 구두로 지려밟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방 주인에 대한 무시와 멸시를 담고 있습니다. 문동은을 문선생이라 지칭하는 하도영과 대비되게 말끝마다 동은을 비하해서 부르죠. 동은을 깔아내리고 싶었겠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밑바닥만 드러납니다. 10년 넘게 미학적으로나 재미로나 깔끔하고 쨍한 애인, 아내 컨셉이었는데 한순간에 얼굴을 바꾸어 버립니다.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걸까요? 뻔뻔하게 나가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볼 만큼 보고 와라. 실망한 것은 오히려 자기라며 문동은의 집을 찾아온 하도영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떠납니다. 박연진의 어법은 기가 약한 사람이면 그 억지 논리에 말려들기가 쉽습니다. 너무 교묘하여 오히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착각마저 들게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하도영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연진이 많이 멍청하네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도영을 파악하지 못하다니요. 외도에 혼외자인 예솔이까지 깜쪽같이 낳아서 키우다 보니 하도영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나 봅니다. 이런 둘의 모습은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문동은의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동은의 계획이었네요. 박연진과 하도영을 자신의 집에서 마주치게 하고 박연진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요. 이때 문동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도영이 벗어놓은 구두죠.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았던 박연진의 세계에 무너졌던 문동은은 그 가지런한 두 짝의 구두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도영의 당연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담겨있는 행동이 존중받지 못했던 문동은 삶의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9화 18을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울컥하네요. 1, 2 커피숍에서 학폭의 증거를 건네며 박연진에게 자수의 기회를 주었던 문동은이 이제서야 확실히 이해가 갔습니다. 100번 넘게 발걸음을 돌리려다 결국 박연진을 만나러 왔습니다. 18년을 준비해온 복수를 접고 박연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정도로 하도영의 예의가 동은에게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문동은이 원한 것은 단지 존중받는 삶이었을 뿐인 거죠. 편견 없는 하도영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도영 캐릭터는 나이스한 게 XX로 표현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을 부리는 것에 익숙한 그의 태도가 상대방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긴 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 그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의례적인 멘트도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비서가 다른 지시사항을 물어볼 때 중간에 말을 끊고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도영은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서나 기사에게 말할 때도 꼭 존댓말을 쓰죠. 하도영의 성품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되었던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게 했던 운전기사에 대한 태도도 그냥 편견 없는 그의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 하는 중이었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들었으므로 하도영의 말 그대로 와인을 받을 손이 없어서 기사에게 준 것입니다. 마실 줄 모른다고 하니 마시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뿐이죠. 그런데 진짜 기사는 왜 안 보이는 걸까요? 장기 휴가라도 보냈을까요? 제가 하도영에게 감명을 받은 또 다른 장면은 10화에서 박연진이 기어이 동은의 편에 서겠냐는 말에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예솔이 편이라고 할 때입니다. 박연진은 계속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건지, 하도영이 얼마나 박연진에 대해 실망해하는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얼렁뚱땅 무마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도영에게 무섭게 굴지 말라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뻔뻔하기가 쉬운 줄 아냐면서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라 합니다. 이 말은 해결책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다는 박연진 엄마의 말과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 와중에 하도영이 최혜정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캐고 있습니다. 하도영은 박연진의 태도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박연진이 자신과 예솔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마디도 하지 말고 기다렸어야 한다고 하죠. 하도영이 박연진의 편에 설 수 없는 이유는 박연진이 행한 모든 끔찍한 일들로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박연진이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끝까지 용서를 구했다면 상황은 달라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동은 방에서의 무례한 말들과 행동들, 집에 와서도 어쭙지 않게 타올 한 장 걸치고 나타나서 어필해봐도 박연진보다 한 수 위인 하도영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박연진은 조금도 미안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도영이 간파하고 있습니다. 박연진과 예솔이가 함께 안과를 간 사진, 바로 옆에 붙여져 있던 예솔이와 재준이 만나는 사진, 손영호의 박연진 외도에 관해 언급한 전화녹음. 이미 하도영은 예솔이가 자신의 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축구 수업 때 하도영이 예솔이에게 분홍 양말재는 페어플레이를 모른다고 했을 때 예솔이가 2번 김지욱이라고 답을 했었죠. 김지욱은 검정 양말에 주황색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고편에 예솔이가 축구 유니폼을 입고 하도영에게 안겨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예솔이와 같이 간 축구 수업에서 하도영이 확인차 예솔이에게 전에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색약 사실을 아빠에게 숨길 필요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솔이가 색약이든 아니든 예솔이는 아빠의 영원한 보물이자 비타민이라고 말해줄 것 같네요. 그동안 아빠에게 비밀로 감추고 있었던 예솔이도 어린 마음의 부담이 컸었나 봅니다. 자신 아이가 아니고 그것도 박연진이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라 생각하면 한순간에 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영은 예솔이를 편견 없이 그 자체로 사랑하고 있네요. 그럴수록 실체를 알아버린 연진과 재준에게 예솔이를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솔이는 결국 하도영이 훌륭하게 키울 것 같습니다. 하도영의 고백. TVN 영화로운 덕후 생활에서 더글로리의 미방연분이 소개되었습니다. 하도영이 박연진에게 문동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장면인데요. 박연진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혔을 것 같네요. 동은의 복수가 제대로 성공하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이야기 중 가장 통쾌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한 박연진입니다. 평생을 반짝이며 살았다고 하죠. 그런 박연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옥 같은 삶일 것이라 믿었던 하찬은 동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나 할까요? 하도영 말처럼 박연진에게도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커다란 배경이자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준 하도영입니다. 공감 능력 없는 박연진이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죠. 그런데 그가 변명도 하지 않고 깔끔하게 자신도 바람이라며 문동은에 대한 마음을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은 어쩌면 철저히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망가뜨린 문동은에 대한 자신의 숨겨진 열등감을 일깨우게 되겠네요. 박연진은 갈수록 허우적거리고 버둥거립니다. 이성을 잃어 갈수록 스스로 판 구덩으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가속화되겠네요. 하도영은 그야말로 편견 없이 깔끔한 사람이네요. 하도영은 굳이 문동은의 편이 되지 않더라도 자신과 예솔이의 편에 있는 것만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으로 동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